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DCS가 스트레스 혹은 이 엔자이어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The Journal of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사이언스 분야 임팩트 팩터 4.4 Q&A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노벨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런 여러 효과를 이제 TDCS를 가지고 이런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어떤 피험자, 그러니까 사용자 개인 간 차이에 대한 고려는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매스매틱 엔자이어티, 그러니까 뭐 수학적 불안이라는 이런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수학적 과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어떤 이 감정 반응이 이 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을 소모하는 다른 소모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수학적 불안이라는 요 이론은 뭐 인지적인 것, 그리고 행동적인 것, 그리고 뭐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 매스매티컬 엔자이어티라는 걸 기반으로 TDCS가 어떤 개인적인 그 피험자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따로 추가 근거로는 우선 이 매스매티컬 엔자이어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과제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어떤 감정적 반응이 메인 요소, 그러니까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조절 능력 같은 경우에는 도스레터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DLPFC라는 영역의 TDCS가 인가될 경우 이런 감정적 조절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TDCS로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이 개선이 된다면 이 수학적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 매스매티컬 엔자이어티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TDCS에 의한 이런 성능적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실험은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이 45명의 피험자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이, 로우, 이제 매스매틱 엔자이어티, 그러니까 수학적 불안이 높고 낮은 수준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피험자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피험자를 모집 단계에서부터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 그룹이 이제 25명, 로우 그룹이 20명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피험자들은 총 최소 일주일의 간격을 가지고 2번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TDCS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우선 TDCS 실제 TDCS 조건과 쉔 조건을 이제 인가를 했고, 자극 몽타주는 양극 전극을 F3, 음극 전극을 F4에 부착을 해서 이제 자극을 인가했습니다. 이 F3 그리고 F4가 이제 도스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이제 속하는 요 매칭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몽타주를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자극 세기는 1mm, 그리고 자극은 30분 동안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좀 복잡하게 좀 나름 나와 있어서 이걸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Affective Priming and Arithmetic Decision Task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우선 이 수학적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이렇게 짧게 제시를 해주고, 그 뒤에 이 방정식 뭐 6 더하기 7은 뭐 이런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요 제시되는 방정식이 맞게 나온 건지 틀리게 나온 건지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풀어내는 그런 과제인데요. 요 앞에 이제 워드 프레젠트 세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매스메릭 엔자이어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감정적 처리, 부정적 감정에 대한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런 수학적 과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뇌자원 이런 것들을 소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려해서 앞선 요 수학적 과제를 풀기 전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이 태스크를 수행한 이후에는 이 Attentional Network Task라는 것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Attentional Network Task의 예시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요 인지적인 태스크인데요. congruent, 뭐 natural, congruent, incongruent 요거에 대해서 맞게 그냥 버튼을 프레스를 해주는 그런 간단한 과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커스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TDCS 자극 인가 전후로 이 셀리버리 콜티솔이라고 해서 이제 타액 샘플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따라 이제 민감하게 변한다고 알려진 스트레스 기반 이제 그 코티솔 농도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 자극 전후로 이런 그 타액 샘플을 이제 추출을 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주요 결과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게 그 수학 과제를 풀면서 나타나는 리액션 타임 그리고 자극 전후의 코티솔 농도 변화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 리액션 타임을 보여드렸을 때 높은 수학적 불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쉔 조건 대비 TDCS 조건에서 어떤 이런 과제를 푸는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이 로우 낮은 그룹 그 수학적 불안 그룹에서는 반대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성능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확도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코티솔 농도의 변화입니다. 우선 이 코티솔 농도 같은 경우 이제 하이 매스 엔자이어티 그 높은 하이 그룹에서는 쉐임 조건 대비 TDCS 조건에서 더 감소를 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 로우 그룹에서는 이 리액션 타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쉐임 조건이 더 크게 변하고 더 많이 더 낮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거에 대한 뭐 다른 설명은 이따 요 오른쪽 결과 설명드리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 그러니까 코티솔 농도, 리액션 타임, 그리고 수학적 이 불안, 매스매틱스, 엔자이어티가 이 세 개의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독립, 종속 변인, 그리고 이제 매개 변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디테이션 아날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독립 변인인 코티솔 체인지가 이 리액션 타임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이 매스매틱 엔자이어티를 거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석을 하였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티솔 농도의 변화가 요 리액션 타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변화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요 매스매틱 그 엔자이어티를 엮어서 이쪽 이 리액션 타임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고, 반면 이 요거에 대한 검증 절차로 이 매개 변인인 이 불안 요소를 뺐더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요 앞선 것과 달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된다. 그 말은 즉슨 이 매스매틱 엔자이어티라는 게 이런 매개 요인으로서 확실히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요 앞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 요 논문 디스커션 파트에서 나와 있는 설명, 그리고 요 논문에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어떤 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요 본인들의 이런 코티솔, RT 같이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그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는 이 TDCS의 효과가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요 메디테이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코티솔에서 리액션 타임으로 임의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코티솔이 리액션 타임에다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뭐 매스메탈 엔자이티가 사실은 뭐 요 종속 변연으로, 아니 그 독립 변연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지, 요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리고 요 코티솔 농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을 설계를 했을 때 이 연구자들은 자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적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이게 수학 문제를 갑자기 이게 실험 설계상 갑자기 그냥 탁 보여주고 피험자가 알아서 뭔가를 하게 이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먼저 수학 문제가 제시가 될 거고,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이제 맞추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미리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감정적 변화를 유도를 했을 수가 있고, 이런 감정적 변화로 인한 코티솔 농도가 그때부터 이미 상승을 해서 비포 대비 뭐 애프터에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쉔, 그러니까 가짜 자극 동안 어떤 개인의 이 어라우설을, 이제 브레인의 어라우설이 컨트롤 이렇게 쭉 되는데 성공을 했지만, 실제 이제 TDCS 조건의 경우 어떤 전기적 자극이 이제 브레인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뭐 어라우절에 대한 그 개인의 컨트롤이 이 중단 혹은 방해되어서 오히려 더 이제 거의 쉐임 조건 대비 높은 코티솔 농도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들에서는 요 종합적으로 이 결과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동일하게 특정 조건에서는 TDCS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자극의 영역과 연관된 뭐 브레인의 프로세스를 TDCS가 오히려 이제 방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논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the Biology of Stress에 실린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Behavioral Science 분야의 임팩트 팩터 2.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 그리고 노벨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스트레스라는 건 여러 부정적 영향을 건강에 미칠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TDCS라는 요 뇌자극 방법은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하 이제 PFC라고 불리는 요 뇌 영역의 흥분성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망한 도구고, 특히 이 앞선 연구에서 말한 이 DLPFC에 인가되는 TDCS 자극이 스트레스 작업 중에 이제 HRV라는 ECG 컴포넌트에 대한 감소, 그리고 뭐 우울증 증상의 완화 등 여러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 TDCS가 사이코소셜 스트레스라는 거에 이런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러한 TDCS의 효과에 어떤 지속시간, 장기간 지속되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플하게 이 TDCS가 사이코 소셜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조절 효과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선 본 연구에 대한 뭐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30명의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실험이 진행됐고요. 이 피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각 그룹별 피험자들은 총 3회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우선 데이 0, 1, 그리고 1 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데이 2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 논문상 데이 1 플러스라고 표기되어서 이렇게 써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3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데이 0 그리고 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ECG 측정 장비를 이제 사용법, 뭐 착용법, 그리고 뭐 코티솔 측정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준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냥 자기들이 그 피험자들이 알아서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자극이나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된 거는 데이 1만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데이 1, 그리고 데이 1 플러스에서는 ECG를 또 이제 포터블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STAI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코티솔 또한 이제 뭐 측정 용기, 뭐 면봉, 그리고 측정 요령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서 이 타액 샘플을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다음에 아침에 자고 깨자마자 한 번, 그리고 기상 후 30분 있다가 한 번, 이렇게 총 2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타액 샘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 1,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에 있는 거는 실험 프로토콜이 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심전도 찍고, 그 심전도 찍는 세션이 있고, 그리고 설문하는 세션이 있고, 코티솔은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극 또한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실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TDCS 조건, 시험 조건 이렇게 두 조건으로 나뉘고, 여기에 맞춰서 그룹이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극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선 논문과 동일하게 DLFFC의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F3, F4에 각각 양극, 음극, 전극을 부착을 해서 인가를 했고요. 자극 세기는 2mA, 그리고 15분 동안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요 자극을 인가를 함과 동시에 따로 수행된 무언가가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자극만 받는 구간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자극만 맞다가 이 스트레스 인터뷰라는 것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시사나 뭐 이런 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 인터뷰를 5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알스메릭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멘탈 알스메릭 태스크 같이 뭐 지속적인 반복 뺄셈을 하게 하는 과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네 자릿수에서 두 자리 숫자를 이제 버벌로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5분 동안 반복적으로 빼는 작업을 수행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이 스트레스 인터뷰랑 이제 알스메틱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피험자가 모르는 두 명의 사람이 자리에 같이 위치를 해서 요 과정 인터뷰 내용이나 이 알스메틱 태스크,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써 뺄셈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걸 듣고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 1에 대한 이제 실험 프로토콜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장극들 다 부착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심전도 찍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쓸 살리바 컬렉션, 그러니까 코티솔 타액 샘플을 추천하고, 그리고 뭐 자극 맞고, 그리고 리커버리 구간이라고 해서 총 10, 15, 20, 25, 30분 동안 이제 리커버리, 그러니까 요 구간은 당일날, 실험 당일날 이게 자극이 효과가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전히 이 코티솔, 그러니까 타액 샘플을 추출하는 이런 구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전도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에폭을 하고, 에폭된 데이터에 대해서 HR, HRV, LFHF, 뭐 RMSSD 이렇게 뭐 HF분의 LF, 그 심전도 관련 피처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24시간 데이터다 보니까 깨어 있을 때의 데이터, 그리고 자고 있을 때 수면 데이터를 따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 조건에서의 이 55분 ECG 데이터는 이제 5분 간격으로 에폭을 한 다음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뭐 HR, HRV, LF 등등 이런 심전도 관련 지표들을 분석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이 DCS에 대한 주요 효과들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심전도 기반의 결과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설문 플러스 이제 코티솔 관련된 결과인데요. 우선 심전도 관련 결과들을 쭉 보시면은 지금 우선 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T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왜 REST라고 했냐면은 여기 그 인터뷰 그리고 알스메릭 태스크를 하기 전 이제 5분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결과 값이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REST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같은 경우에는 DCS
그룹이 쉐임 그룹 대비 이 레스트 그리고 인터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고, 그리고 RMSSD 같은 경우에는 멘탈 아스메릭 태스크 동안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을 맞는 동안 진행된 모든 과 연관돼서 쉐임 대비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보였고, HF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F 분의 LF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종료된 이후 5분까지는 어떤 이 DCS 대비 쉐임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은 값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 이제 이 데이 1,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진행을 한 실험에 대해서 이 코티솔 농도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자극 그룹 간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STAI라는 게 State of Anxiety 라고 해서 이제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이 분석 결과 이제 자극이 끝난 이후 DCS 그룹이 쉐임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마지너리하게 뭐 낮게 나타났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두 결과는 이 집에서 측정을 한 이 두 데이터, 코티솔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된 결과인데요. 데이 제로, 그러니까 자극을 맞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간, 자극 조건 간 차이가 없었고, 반면 이제 데이 1으로 왔을 때에는 이 기상 후 30분에 찍은 요 코티솔 사이에 쉐임 조건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으며, 요 시간대의 경우에서는 TDCS의 코티솔 농도가 쉐임 조건 대비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AR이라고 해서 코티솔 이제 awaken 뭐 레이시였나? 리스폰스. 네. 코티솔 awaken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이제 코티솔 농도에 대한 증가량인데요. 이게 뭐 스트레스나 뭐 인지력 되게 다양한 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 요거를 봤을 때 이 쉐임 조건에 대해서만 데이 제로 대비 데이 플러스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코티솔 CAR의 감소가 있었고, 요 데이 플러스 1에서는 DCS 대비 쉐임 조건에서도 이제 유의미하게 더 낮은 CAR 값이 나타났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연구를 통해서 우선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요 ECG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율신경계의 변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절이 가능하고 TDCS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어떤 유발되는 이런 CAR의 변화가 이제 DCS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너리 하긴 하지만 DCS에서 쉐임보다 이 설문값이 불안 관련 설문값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요 결과들로 봤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방출의 영향을 뭐 DCS는 주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좀 설명으로는 아직 요 CAR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CAR이 뭐 증가를 하고, 번아웃, 피로 같은 요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뭐 이런 CAR 값이 감소를 한다고 알려지는 뭐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 결과를 가지고 뭐 DCS의 효과가 어떻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코티솔의 DCS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요 오른쪽 결과 중에 이제 하단에 A 그림을 보시면은 DCS가 쉔보다 코티솔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DCS가 코티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쉔과 다른 트렌드가 나타났다라고도 해석이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Physiology and Behavior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Physiology 그리고 Biological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4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 그리고 뭐 노벨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레스,
불안, 뭐 기분, 뭐 이런 것들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좀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알파 아밀라제 그리고 코티솔 농도가 운동선수의 운동 성과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운동 성과 향상을 위해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 TDCS는 어떤 낮은 부작용 발생률과 운동 성능 향상에 좀 효과적인 비침습적인 이제 뇌자극 방법 중 하나이고, 실제로 뭐 반응 시간, 인지, 모터러닝 등 여러 행동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DLPFC에 인가되는 TDCS가 PTSD 환자의 증상 완화 그리고 뭐 스트레스 과제에 따른 코티솔 농도의 뭐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실험실 환경으로 이런 TDCS의 효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동선수들의 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동선수들을 피험자로 모집을 해서 이런 실제 경기에 나가서 실제 경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스트레스에 TDCS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보고자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실제 양궁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3번의 실험을 이제 48시간을 간격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패러다임은 딱히 별로 없고요. 실제 이 양궁 대회에 그냥 나가는 날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양궁 시합은 뭐 1시간에서 약간 뭐 1시간 15분 정도가 이제 걸렸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극 조건으로는 이제 우선 양극 정극 그리고 음극 자극 그리고 쉔 이렇게 세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양극 정극을 F3에 그리고 음극 정극을 F3에 그리고 쉔 자극을 이제 인가하는 이렇게 세 조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 몽타주는 F3에 F3, F4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됐고요. 자극 세기는 2mA,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여기 따로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요. 우선 코르티솔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첫 번째 실험이 시작하기 2주 전에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요런 그 코티솔을 따로 측정을 해놨다라고 하고, 코티솔 이제 뭐 스트레스 그리고 뭐 이제 TDCS의 효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합 60분 전 그리고 시합 종료 후 10분 그리고 60분 후에 이런 코티솔을 따로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자극 같은 경우에는 시합 전 45분에 인가를 시작을 해서 20분 동안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의 효과를 이제 따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극 후에 자극이 종료된 직후 이 뭐 CSAI라는 이게 뭐 Competitive State Anxiety 뭐 인벤토리라고 해서 어떤 불안에 대한 경쟁에 대한 뭐 불안 관련 이런 설문, 그리고 브루너 무드 스케일이라고 해서 어떤 기분, 뭐 활력, 뭐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모식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자극, 뭐 이제 뭐 코티솔 측정하고 자극 맞고 설문하고 코티솔 시합하고 코티솔 2번 찍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제 메인 결과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A, B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으로 찍은 코티솔 농도에 대한 결과값인데, 이거를 찍은 이유가 그냥 심플하게 이 코티솔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코티솔이랑 뭐 알파 아밀레이즈가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에 들어온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C 같은 경우가 이 코티솔 농도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샵 표시가 뭐냐면은 에노드 TDCS 그리고 캐소드 TDCS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샵, 그리고 쉔과 에노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은 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자극을 인가를 받고 이제 자극 이제 그 시합 10분 전 그리고 10분 후 그리고 60분 후에는 양극 TDCS 대비 램 그리고 캐소드 전극 모든 그러니까 에노드 전극이 다른 두 조건 대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코티솔 농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결과가 알파 아밀레이즈에 대한 결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후 뭐 컴피티션 전 그리고 컴피티션 10분 후에서만 이 에노드 조건과 램 그리고 캐소드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밀레이즈 그리고 코티솔 모두 다른 조건들 대비 이 TDCS 에노드 TDCS 조건이 이 코티솔 농도, 아밀레이즈 농도가 이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그래프 두 개 같은 경우에는 AUC라고 해서 이제 에리어 언더 더 커브라고 해서 요 값들 아래에 이제 면적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코티솔 농도라고 그냥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각 농도에 대한 정량화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코티솔 그리고 알파 아밀레이즈 두 지표 모두 에노드 TDCS 조건이 다른 두 조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이제 테이블로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구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분에 대한 지표 중 하나인 뭐 활력, 피로, 긴장 요 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에노드 TDCS 조건이 다른 두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게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었고 컴피티티브였던 엔자이티 지표들 중 신체 그리고 인지적 불안에 대해서는 에노드 TDCS가 다른 두 조건들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좋게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TDCS가 실제 경쟁 상황에서 운동선수의 어떤 불안 그리고 기분을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에노드 TDCS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이 코티솔 그리고 알파 아밀레이즈 농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논문 3편을 정리하면서 소소하게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연구에서 이제 뭐 메디테이션 아날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매개 분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분석이 뭘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따로 없었고 그리고 이 분석이 어떤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 메디테이션 아날리시스라는 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들도 제가 따로 구글링을 해가지고 뭐 찾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전달해 드리게 됐는데 이게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은 이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디스커션 내용을 봐도 이 메디테이션 관련 분석이 본인들의 결과가 DCS에 대한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게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보충하려는 정도의 뉘앙스만을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뉘앙스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한 문단 짤막한 한 문단 정도로밖에 없어서 요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표들에 대한 디스커션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이렇게 심전도나 이런 좀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게 인트로든 어디서든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고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스트레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런 지표들은 뭐 감소할 거고 얘네들은 뭐 증가할 거다, 이런 게 짐작이라도 가게 좀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DCS가 이런 걸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우리도 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이런 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각 지표들이 선행 연구들마다 좀 의미, 가지는 뭐 결과들이 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의 변화, 어떤 연구에서는 증가를 보고 뭐 스트레스의 증가라고 하고, 감소를 보고 스트레스의 증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는 이런 지표들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디스커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했다면은 간략하게 나마 본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좀 이런 일관되지 않는 지표들, 선행 연구들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좀 이제 정리를 할 때에도 그냥 조절이 된다, 만질 수 있다. 이 TDCS가 어떤 지표들은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장기적으로 조절이 되는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이게 긍정적인지 그 부정적인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데이터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은 앞서 이 논문에서 노벨티 인트로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부분 실험실 환경에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 아니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뭐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운동 선수가 시합에 참여를 하는 이런 컨셉의 연구는 저도 처음 보는 연구기는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본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롭고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 운동선수가 시합에 참여를 했으면은 분명 그 성적도 이제 확인이 가능을 했을 텐데, 이 연구에서는 어떤 뭐 코티솔 관련된 지표, 그리고 설문 관련된 지표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 자극 조건들별로 양궁 선수였으니까 점수들을 그냥 그날 점수들을 그냥 쭉 보여주고, 이것들에 대한 뭐 코릴레이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정량적인 분석 비교 정도만 좀 했더라도 이 연구를 통해서 TDCS가 스트레스랑 불안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TDCS 기반의 스트레스 앤 불안에 대한 어떤 조절이 실제 운동 성능의 향상까지 유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